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새로 다시 시작하는 노사장입니다. 제가 사실은 전에 유튜브 영상을 찍던 게 있었는데 재미가 진짜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얼굴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막 제가 떠드는 그런 영상이었죠. 물론 이 채널에 지금 올라갈 거라서 앞에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건데 그때는 매일 고속도로를 달렸었어요. 매일 아침에 화성 정남까지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이제 배웠던 게 뭐 크게 기술을 배우거나 그런 그 과정 동안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래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있어요. 계속 도전만 하고 있어요. 도전만. 제가 전에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중국 상품 이제 그거를 배워서 이제 진행을 해봤었는데 뭐 모든 일이 다 그렇겠죠. 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텐데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 있죠. 요즘은 제가 이제 주 관점을 그쪽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저한테 알고리즘을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되게 많았어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들이 뭘 하냐? 교육을 하죠. 교육. 아카데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청호동 쪽에 있는 유명한 셀러분의 이제 교육을 가서 듣고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쉽지 않았어요. 진짜. 지금도 사실은 쇼핑 오픈마켓에 이제 우리 아직 해외 구매된 그 상품들 중국에서 1688에서 소싱을 한 상품들이 올라가 있긴 한데 간혹 주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문을 처리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써 잘 되지는 않았다. 진짜 막 몇 달 동안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진짜 영혼을 갈아 넣듯이 하긴 했는데 아마 뭔가 부족했겠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굳이 제 경험 하나만으로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주관적인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구매 대행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정리를 해야 되나. 왜냐면 계속 걸리는 게 있어요. 저작권이나 뭐 이런 상표권 이런 거에 이해는 됩니다. 그런 상표를 내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유명한 제품이 됐는데 남이 그걸 따라해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근데 뭐 고의로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짝퉁 이미테이션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렇게 실수로 키워드를 주로 걸리는 게 짭은 상품을 똑같은 걸 만들어서 파는 경우. 근데 몰라서 그걸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상표권 같은 경우, 특히나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등록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회사에서 그 상표는 우리가 등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사용 언제까지 다 삭제해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 너무 고맙죠. 얼른 지우죠. 근데 그런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면서 무슨 그 법무법인이라고 그러면서 연락이 옵니다. 자기네가 뭐 위임을 받았다, 뭐 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안 좋다고 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거고 법적인 내용을 지킨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물론 법을 몰라서 실수로 어긴 것도 어긴 거겠죠. 뭐 몰랐다고 해서 용서받지는 못하겠지만 그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 사람들 아주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그냥 그분들은 메일을 보내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 이게 합의를 하라고 하죠. 합의를 하자. 상표권을 이용한 거였는데 합의하면 그게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돈 내라. 돈 안 내면 이제 법적인 조치하겠다. 고소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고소장 내더라고요. 고소장 내고 그럼 경찰서에서 이제 소환이 오죠. 소환 와서 벌금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벌금의 양이 많느냐 적으냐 이제 문제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귀찮고 또 막 무섭고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하죠. 근데 그것도 직업은 직업이죠. 직업 맞죠.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도 맞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하겠죠. 상표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상표를 등록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돈 벌려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저는 별로 좋은 비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뭐랄까 안 좋다고 봐요.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 내용이니까 속거나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자제하면서 하는데 별로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도 직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월급 주고 하고 해야 하니까 필요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좋은 아이템은 좋은 사업 아이템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구매 대행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다시 또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다시 하고 있는 일이 쇼핑몰이에요. 돌고 돌아 쇼핑몰. 지금 이제 틱톡이나 이런데 틱톡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데 보면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죠. 라이브. 간혹은 유명한 배우분들도 있더라고요. 배우분들이 팬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셀러분들도 있고, 노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운명을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타로 점을 쳐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대부분 저녁 시간 때 보시면 뭐가 있냐면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건. 이게 이제 온라인 셀러인데, 요게 어떻게 보면 홈쇼핑하고 똑같은 거죠. 홈쇼핑. 홈쇼핑은 이제 녹화 방송도 있고 생방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쇼호스들이 나와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걸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그 틱톡이라는 매체,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밴드, 그 다음에 인스타 이런 데에서 그런 물건들을 파는데, 그 물건들을 어떤 물건들을 파느냐, 그게 우리가 이제 모든 물건을 거의 다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많이 이제 찾는 것들은 우리 이제 구독자들이죠. 구독자분들이 팔로우, 틱톡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팔로우라고 하죠. 팔로우분들이 뭐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딱 키면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한 12시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아침 방송도 있어요. 아침 방송. 아침에는 한 6시부터 10시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낮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낮에 뭐 한 2시에서 6시 정도까지. 그래서 물건을 파시는데, 어떤 물건들을 파냐면 옷, 유명 브랜드 옷들 있죠. 아디다스, 나이키, 뭐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또 뭐 스파이더, MLB 뭐 이런 것들, 그런 옷들을 팔아요. 그리고 또 이제 먹는 거, 간식이죠. 간식. 과자, 뭐 젤리, 사탕, 그 다음에 뭐 냉동식품도 있는 것 같아요. 간혹 냉동식품. 그리고 화장품들, 뭐 아이크림, 선블럭, 마스크팩, 그 다음에 또 보습용 크림,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향수, 이런 화장품들 팔고요. 또 자파 팝니다. 자파, 생활 자파들, 주방 자파, 뭐 프라이팬이라든지 뭐 수세미서부터 해갖고 뭐 애들 식기, 애들용품, 그런 것도 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쪽에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요. 건강기능. 그 무슨 진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흑염소 진액, 흑마늘 진액, 이런 거, 진액으로 된 거. 그 다음에 콜라겐으로 된 스틱들 있죠. 콜라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액상으로 된 거 있어요. 액상, 스틱이 담겨 있는데 액상으로 된 것들, 뭐 레몬즙이라든지 레몬 생강즙, 그 다음에 뭐 푸른 주스, 뭐 에사비, 뭐 이런 식으로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 스틱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제들 있죠. 건강 보조제, 영양제들, 뭐 유산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루테인, 오메가, 뭐 소팔메토, 그리고 뭐 혈당 관리하는 영양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팔아요. 간장도 팔고, 그다음에 신발도 파시고, 가방도 팔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요일을 바꿔가면서 상품을 소개하고 파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그 물건을 다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걸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그죠? 홈쇼핑조차도 그냥 물건 공급하는 생산자가 와서 그걸 갖고 수수료 계산해서 팔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걸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거를 판매하는 창고들이 있어요. 창고 매장이라고 그러죠. 이쪽에서는 창고 매장이라고 합니다. 그 창고 매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물건을 구독자들한테 예약을 받는 거죠. 예약을 받아서 예약받은 거를 사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셀러, 그분들은 이제 라방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라이브 방송, 라방셀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 물건을 사갖고 옵니다. 오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그 주문 들어온 것만큼 사오시는 분이 있고, 주문을 하시면 자 입금해주세요 라고 입금을 현금으로 받으래요 보통. 그래서 입금된 거 다 확인해갖고 입금하신 분들 물건만 사갖고 이렇게 가시고. 그런데 잘 빠지는 분은 뭐 하루 4시간이죠. 4시간 해갖고 한 600, 700씩 팔더라고요. 600, 700. 그러면 꽤 많이 파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이 파시는 분도 있어요. 한 하루 저녁에 한 5천만 원어치? 제가 들은 것만 5천이라고 했는데 그날은 잘 안 돼서 5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한 1억도 판대요. 하루 저녁에.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주문 내역을 보니까 한 품목에 막 400개씩 주문 오다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 업계에서는 그분 이름 되면 알더라고요. 유명하신 분, 나이도 좀 있으신데 거의 기업이에요. 움직이는 중견기업. 매출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라방셀러라고 하는데, 제가 그쪽 일을 좀 배웠어요. 그쪽 일을 조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배우게 돼서 다시 그 일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은 또 불편하지 않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느낀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시간. 꼭 저녁 8시서부터 12시까지 들어와서 그걸 봐야 돼요. 어떤 상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뭐 합니다 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걸 알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사이트가. 예를 들면 뭐 그립이라는 이제 그 회사에서는
상품을 다 등록을 해놓고 물건을 팔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들인지를 거기서 다 선택을 해서 하는데,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데보다는 이쪽을 선호하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거기는 이제 플랫폼이고 수수료가 있잖아요. 온라인 플랫폼은 수수료도 좀 센 편이니까. 그 다음에 정산이나 이런 거를 자기들이 먼저 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그립하시는 분도 봤는데, 수수료 때문에 일반 하시는 분들하고의 경쟁력에서 조금 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아닌 그런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 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품들을 판매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죠. 저는 8시부터 12시에 들어와서 그냥 보는 거예요. 보면서 아, 저런 상품도 있구나. 그러면서 판매하시는 분이 이제 쇼호스트가 되는 거죠. 그 셀러분이.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분의 그런 그 업력이나 내지는 그분의 어떤 언변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분의 구독자 수에 따라서 그분의 매출이 사실은 정해지는 건데, 잘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이게 주문이 들어오는 걸 다 듣죠. 다 네, 누구누구님, 네, 몇 개 드립니다. 뭐 몇 개 드립니다. 몇 개 드립니다. 주문하셨습니다. 막 이런 거 막 듣죠. 근데 이제 좀 잘 안 팔리시는 분들은 이제 네, 뭐 필요하신 분 없으세요? 네, 필요하신 분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뭐 아니면 궁금하신 거 물어봐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구독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주문량도 늘어나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구독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유튜브로도 올라가고 틱톡으로는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건데, 장시간 게 틱톡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팔로우하고 구독, 좋아요, 이거는 진짜 필수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열심히 살아가는 저를 이걸 한번 성공시켜 보고 싶거든요. 응원과 격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는 구독과 좋아요 내지는 팔로우 요걸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요러한 그런 이제 첫 번째 얘기하다 말았죠. 첫 번째는 시간의 제약이 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금으로 대부분 많이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현금. 근데 금액이 작을 때는 괜찮지만 이제 좀 금액이 커질 때는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카드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카드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카드 결제를 열어놓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현금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셀러가 판매하는 거가 어떤 상품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데, 시간 지나고 나면 못 봐요. 이걸 좀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이러한 제가 느낀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이거를 한 군데 이렇게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하고 보니까 쇼핑몰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근데 쇼핑몰을 만들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또 있냐면, 뭐 상품 등록하고 뭐 그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당연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메뉴가 많아지잖아요. 메뉴가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메뉴는 많죠. 메뉴는 많은데 채울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경험을 했었던 상품들은 이제 다 넣어놨는데, 또 못 구하는 것들도 있어요. 단종 품절이 돼갖고 그런 것들은 이제 품절 처리해놓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점점 가지수가 많이 필요한데 그걸 다 소싱을 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상품 소싱을 하는 거를 늘리고는 있어요. 제 사이트에 제가 여기 자막을 띄울 거지만 nkmall.co.kr이라고 저는 이제 만들었어요. 이 자사몰입니다. 자사몰. 개인몰이죠. 개인몰. 원래는 보통은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뭐 옥션 이런 데다가 오픈마켓에다가 쇼핑몰을 오픈을 해요. 상품만 등록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판매하는 상품들은 인터넷에 판매하면 안 되는 조건의 상품들이 있어요. 뭐 내 몰도 인터넷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인터넷이라는 거는 인터넷 오픈마켓입니다. 오픈마켓.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상품이 나오면 가격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금지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팔지 마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판매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어디서 파냐면 오프라인 내지는 폐쇄몰,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회사나 아니면 조직이나 이런 데서 만든 그런 폐쇄몰들이 있어요. 그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자격이 있는 사람들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게, 보통은 이제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죠. 공무원 연금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연합회, 협회 뭐 이런데, 그런 데서 이제 이런 회원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별도로 협의를 해서 만드는 이제 그런 사이트들이죠. 그런 걸 이제 폐쇄몰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거, 내지는 이제 개인 이제 쇼핑몰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 쇼핑몰을 만든 거고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상품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공산품 쪽을 늘리면서 추가를 해서 넣고 있는 게 과일 쪽, 그러니까 농산물 쪽을 좀 넣고 있습니다. 농산물. 그래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상품들, 이런 것도 수산물도 뭐 한두 가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축산물하고 농산물은 지금 이제 업체 소싱이 돼서 업체에서 이제 받은 것 같고 위탁으로 배송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거치면 너무 많은 또 마진이 이렇게 유통 비용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유통비만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 가격대나 이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와서 보시고 괜찮은 상품들은 좀 한번 주문해서 드셔봐 주시고,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저렴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드셔보시고 후기도 달아주시고, 좀 부족한 거는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상품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 또 업체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메뉴도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찬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즉석식품들
그 대기업권은 없어요. 사실 대기업권은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판매 루트를 만들고 자사모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상품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딱 기본적인 시설만 갖춘 그런 영세 업체들의 상품들 위주로 이런 쪽은 구성이 돼요. 대기업 뭐 오뚜기, 뭐 CJ 이런 데 거 물건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 거 물건을 올리는 것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땡 물건 같습니다. 그 제조사에서 땡을 한 게 아니고 유통 과정에서 땡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주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진을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땡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땡물건 잡아서 정상 마진 붙여갖고 팔면 그게 돈 버는 거지, 일반 상품들은 그렇게 마진을 많이 못 본다 이게 통설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뭐 유통의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진행 부분을 그렇게 뭐 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뭐 아직은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라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배우는 중이죠, 배우는 중.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이걸 한번 키워봤으면 하는 생각에, 전에는 제가 이제 영상을 얼굴을 안 하다가 이제 얼굴 안 비치니까 재미가 없고 또 조회수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얼굴을 좀 비치면서, 어차피 제가 셀러를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얼굴 공개가 다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서도 다 나가니까 이것도 그냥 얼굴 까고 하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든 게 이제 쇼핑몰 NK몰이라는 쇼핑몰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밴드도 있습니다. 밴드는 네이버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밴드의 뒤에 주소가 NK2입니다. NK2. NK2. 그래서 band.us/ 골뱅이가 붙나요? 골뱅이 NK2 이렇게 치시면 이제 밴드가 나옵니다. 밴드에 가입해 주시고요. 그쪽으로 이제 뭐 방송 일정이라든지 기타 내용들을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이제 해갈 거고요. 그 다음은 홈페이지는 쇼핑몰은 nkmall nkmall.co.kr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이제 카페 24 쇼핑몰, 거기서 이제 무료로 임대를 해주는 쇼핑몰이죠. 거기서 뭐 이것저것 세팅하다 보면 근데 이제 무료지만 무료는 아니에요. 돈이 들어갑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전략은 그런 겁니다. 뭐 휴대폰, 컴퓨터 소모품, 뭐 프린터 같은 거 사실 때 보면 프린터 되게 싸잖아요. 그죠? 근데 프린터 토너가 비싸요.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기본적인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는 무료로 해주지만 거기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나 이런 거는 이제 유료로 그렇게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쇼핑몰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거를 구축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그런 걸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쇼핑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뭐 말은 쉬워요. 말은 쉽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죠. 여러분,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거 아세요? 이게 아주 어떠한 일을 간단하게 생각할 때와, 그 다음에 그냥 개념도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써먹는 이제 많은 내용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요,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거랑 똑같죠.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거, 냉장고 물 넣는다, 코끼리를 넣는다, 물 닫는다, 끝났잖아요. 다예요. 코끼리 냉장고 넣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말은 쉽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구체화돼야죠. 구체화. 그 과정이 이제 어려운 거죠. 많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일침을 갈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쉽게 생각을 하고 뭐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을 만드는 게 내가 프로그램을 짜고 뭐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어떤 툴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툴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내가 배우는 거잖아요. 매뉴얼을. 그죠? 근데 어려워요. 쉽진 않더라고요. 저도 전산을 전공을 했고, 물론 전산을 전공했다고 무조건 다 잘하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영어를 전공했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저도 개념을 안다는 얘기죠. 개념을 아는데, 시대가, 제가 이제 컴퓨터를 처음 배웠을 때가 80년대 중반이었는데,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을 같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어려운 건지, 뭐 어쨌든 아직도 사이트의 그런 그 사용법을 익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대화로 주고받던 내용들이 글로써 주고받거든요. 채팅으로. 그런 과정상에서 당연하게 인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라고 얘기하기는 또 의미가 좀 되게 이상하긴 한데, 좀 연식이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연식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어렵게 느끼거든요. 지금 현재 어려워요. 적응하는 게. 억지로 적응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들이나 단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대화를 할 때는 물어보면서 뭐라고 어떻게 다시 이렇게 눈빛을 보거나 표정을 보거나 제스처를 보면서 이제 이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시동을 껐어요. 근데 글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책 같은 경우는 산문책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집은 함축적인 걸 원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일반 뭐 에세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방한테 이해를 시키려는 의도에서 글을 쓰니까 이해가 쉽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오가는 대화의 내용들은 진짜 지극히 사무적인 거거든요. 지극히.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 저게 저 말이었어 라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 코로나 때 겪었던 그런 불편함을 아직도 일부 어떤 섹터에서는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몰을 만드는 게 이게 굉장히 쉽게 접근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겠구나. 젊은 친구들은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이 살아온 거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고 휴대폰을 만지고 살았고 저는 휴대폰이 없었던 시대에 살았었으니까 그런데 휴대폰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CT폰이라는 게 있고 이리듐이었나요? 위성전화 그런 시대를 거쳐서 이제 휴대폰이 안착이 돼갖고 휴대폰도 PCS, 셀룰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거의 다 PCS니 이렇게 나누지 않지만 그런 시대 때부터 살아와서 시대를 잘 적응하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직도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혹시나 이 얘기를 들으시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쇼핑몰이 컴퓨터를 많이 공부했던 저에게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또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쇼핑몰을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상품들이 계속 등록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좀 많이 봐주시고 또 필요하신 상품들은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구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소싱을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있는 상품들 전부 다 라이브로 그 쇼호스트처럼 그 TV에 나오는 그런 홈쇼핑처럼 그렇게 한번 해갖고 영상도 거기 중간중간에 연결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의 모습을 갖추고 시작을 하지 않아요 지금. 그게 뭐냐면 각 부서를 만들고 필요한 인원들이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근데 그럴 만한 자금적 여유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혼자 합니다. 혼자 시작을 해서 혼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간에 막 어제도 상품 등록을 분명히 농산물 쪽을 다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섭외한 게 국내 과일, 수입 과일, 그다음에 선물용 세트 이렇게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뭐 하나 어떤 일이 하나 생겨서 그거 하느라고 오전이 다 날아가고 오후에는 또 다른 거 하느라고 뭐 또 몇 개 못 올리고 뭐 영상 만들다가 또 시간 가고 막 사실은 다 공부죠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혼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진짜 대단하다고 봐요. 조직을 갖추고 일하는 분들도 대단하긴 한데 또 제가 혼자 일하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하니까 너무 많은 거를 혼자서 다 해야 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멘탈 관리 해야 돼요. 멘탈 관리. 혼자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뭘까라고 생각해봤더니 물론 모든 걸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멘탈 관리일 것 같아요. 멘탈 관리. 멘탈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진짜 혼자서 일하면.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사업체를 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 진짜 엄청나게 존경스럽다. 그래서 빨리 자리를 잡으셔서 조직을 키워서 직원도 요즘 직원 쓰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시대라 고부가 같이 사업을 해야 돼요. 보니까 고부가 같이 직원들을 쓰고 이렇게 하려면 부담이 없으려면 뭘 하나 팔았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의 이렇게 수익이 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야 회사가 좀 안정적이지 진짜 마진박하고 아주 적은 그런 그 이익을 내는 비즈니스는 직원 쓰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죠? 저도 경험해 본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자꾸 얘기가 이 스토리를 딱 정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얘기가 막 빙빙bin데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막 그래요. 어쨌든 오늘은 첫날 제가 영상을 뜬 겁니다. 이 영상을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봐주실지 뭐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자신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뭐 매일매일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정기적으로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삼은 게 있어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도전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과감하게 한번 밝히고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부터 라는 거는 아니고 기간은 좀 됐어요. 작년 10월 20일이었죠. 2024년 10월 20일부터 5년 내에 5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벌써 날짜가 보니까 꽤 많이 흐른 것 같아요. 몇 달이 흘렀으니까 그죠? 154일이 지났습니다. 154일. 근데 154일이 지났는데 번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빚을 졌어요. 대출 받고 뭐 하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좀 이게 그늘이 져서 무조건 가야 되고요. 5년 내에 50억을 벌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목표로 가다 보면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한 발 더, 한 발 더 이렇게 그쪽을 향해서 목표가 없는 것보다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분 유튜브 보니까 뭐 3천억인가요? 500억인가 뭐 자산가를 꿈꾸신다 뭐 이렇게 된다리님 예, 그분 영상을 보고 어떤 분들이 막 댓글도 달아놓고 좋은 댓글도 있고 안 좋은 댓글도 있고 막 그렇던데 어쨌든 뭔가 목표를 걸고 도전한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또 그런 분들한테는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 또한 저에게도 응원과 격려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50억 벌기 프로젝트 뭐 당분간은 수입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한순간에 시작하면서 막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은 팔로우를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를 많이 모으고 그리고 지금 구독자가 많아야 상품 이제 방송도 노출이 많이 되고 그런데 일단 구독자를 많이 모으고 그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좋은 상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쇼핑몰에 기존의 그 라방 셀러분들이 하시는 상품들도 좋은 상품들이겠죠. 근데 그런 상품들을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지 못했던 상품들을 한번 찾아서 같이 소싱해서 올려놓고 또 그런 거를 시연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구입해 보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다음에 응원, 그다음에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자막을 제가 달아서 올리겠지만 저희 쇼핑몰도 와서 가입도 좀 해주시고 가입하셔서 돈 나가는 건 없어요. 제가 돈 나가는 건 있어요. 왜냐면 가입하시면 문자도 나가고 뭐 하고 막 그 비용은 이제 제가 부담을 하는 거니까 물건을 이제 구입해 주시면 이제 그때 이제 저에게 돈이 되는 거지만 회원 가입하시는 데 있어서는 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셔갖고 거기다가 뭐 게시판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도 좀 써주시고 nkmall.co.k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트 오셔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1초 가입입니다. 1초 가입.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인증받으면 그것도 뭐 이렇게 쓰고 막 그럼 귀찮잖아요. 그죠? 비밀번호 쓰고 아이디 만들고 그런 거 귀찮아하셔서 제가 서비스 유료 서비스더라고요. 그래서 1초 인증 가입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증만 되면 바로 회원 가입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거 이용하셔서 nkmall.co.kr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찾으시는 상품 관심 있는 상품들 있으시면 거기다가 뭐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써주시면 제가 또 그런 걸 또 찾아서 소싱을 해서 상품을 또 등록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종합 쇼핑몰로 한번 키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은 첫날이라 아마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하고 왔을 때 네, 항상 그래왔지만 계속 두서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첫 방송의 가장 큰 핵심은 제가 50억 벌기 프로젝트의 도전을 쇼핑몰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라방셀러로. 그래서 제 틱톡에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잘라서 올려놓기도 하고 했는데 더 많이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한 상태니까 절대 처지지 않고 열심히 한번 만들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얘기를 또 해볼까라는 생각을 준비를 해서 또 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네. nkmall.co.kr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회원 가입해 주시고요. 틱톡도 가입하셔서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틱톡 아이디는 nk디스트50인데요. 노사장 이렇게 치시면 제가 파란색 꽃갈모자 쓰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네. 그 클릭을 해주시면 제가 방송을 틀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알람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밴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자막으로 다 올려드릴 테니까 꼭 좀 여러분들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늘 하루도 아침에 보시는지 저녁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